더 블록 4편 사막을 떠돌다. 50개가 넘는 딩고 가죽, 불 만드는 도구, 20개가 넘는 물주머니, 그리고 음식에 넣어 먹을 조미료와 각종 약품 등을 찾아내어 모두에게 나누어 가지고 가게 했다. 마침내 행군을 멈추고 야영할 시간이 되었다. 사막 부족들은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맨 먼저 모닥불을 피웠다. 가늘고 긴 홈에 막대기를 꽂고 손바닥으로 빙빙 돌려 불씨를 만들었다. 일부는 땔감을 모으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른 풀을 주워왔다. 가디갈 부족들도 사막 부족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 열심히 도왔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샌디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를 풀더니 바셀린처럼 생긴 끈적끈적한 액체를 손바닥에 부었다. 그것은 잎사귀에서 짜낸 여러 가지 즙을 섞은 액체로 가디갈 부족들에게 다가와 부어오른 부위에 발라주었다. 그러면서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 알았지만 빨리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 비는 기도문이었다. 근데 가디갈 부족들에게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화끈거리고 쑤시고 쓰라리던 상처들이 정말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주술사 비슬도 그랜도 놀라 사막 부족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포효하는 사자 울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자 조련사도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줄타기의 대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걸까? 바로 생각이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생각이므로 사막 부족처럼 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가디갈 부족들은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 우리가 살 길은 사막 부족처럼 되어야 한다. 비슬도 그랜도 같은 생각으로 사막 서강에 적응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설 뿐 몸이 따라주지 않아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신음할 때 주술사 비슬이 샌디를 조용히 불러 의논했다. 너희 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막에서 자라 사막사결의 적응을 잘하지만 바닷가에 살던 가디갈 부족들은 적응을 못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모두 병에 걸려 죽을 줄 모른다. 혹시 바닷가가 가까운 늪지대를 너는 가본 적이 있는지? 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갑니다. 이 사막을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늪지대가 나옵니다. 거기서 강을 따라 더 북쪽으로 가면 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들을 그쪽으로 안내해다오. 알겠습니다. 사막길이 고되고 힘들지만 견디라고 하세요. 꼭 적응이 될 것이고 늪지대를 향하는 길을 택해 가겠습니다. 너희 부족들은 왜 늪지대를 가게 되었니? 사막에 열풍이 불고 모래바람이 심한 계절에는 우리들도 견디지 못해 늪지대로 들어가 생활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늪지대에서도 사는 방법을 알고 있겠구나. 알고 말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샌디의 말을 들은 주술사 비슬은 안심을 하고 이들을 이기고 나갈 방침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부족을 한 부족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먼저 찾기로 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유심히 살폈다. 어깨에 맨 짐이 무겁다면 잠시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보라. 그리고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보라. 훨씬 덜 힘들고 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본의 아니게 멈춰야 할 때도 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비탄에 빠지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보아라. 내면의 음성이 더 좋은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지금 비슬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메고 가는 짐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여기며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걸었다. 방법은 두 부족의 남녀를 짝지어줘 자식을 많이 낳게 해 큰 부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터전을 늪지대로 잡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때 샌디가 허리에 차고 있던 기다란 가죽 주머니 하나를 풀었다. 너구리 가죽으로 된 주머니였다. 그는 그것을 허공에 대고 여러 번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 주머니를 끝을 열더니 그 안에 내용물을 획하고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조약돌과 이빨, 깃털, 둥글게 잘라낸 짐승 가죽들이 모래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사막 부족들이 앞으로 나와서 물건들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야 했다. 그들은 땅바닥에 표시할 때 발가락을 마치 손가락을 사용하듯이 능숙하게 눌렀다. 그런 다음에 내용물을 주머니 안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래는 이런 행동이 이상해서 샌디에게 물었다. 왜 그랬어요?
점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늪지대로 가는 길인지를 토텔신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어떤 계시를 받았나요? 정확하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샌디는 빙긋 웃으며 성큼성큼 앞장서서 걸었다. 모두가 철저한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는 이해가 가지 않아 말을 걸고 싶었으나 참았다. 모래는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정도였다. 햇볕도 따갑긴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아니었다. 그래는 고개를 쳐들고 먼 지평선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땅과 하늘 사이에 확실한 구분조차 없었다. 다른 쪽 지평선도 마찬가지였다.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샌디는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일까? 그래는 신기하기만 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평평하고 건조한 대륙이다. 산들이 주로 해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곧장 바다로 흘러간다. 그래서 나라의 90%가 메마른 황무지와 사막으로 되어 있다. 발달된 지금도 대륙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3,200km를 날아가도 도시다운 도시를 구경하기 어려운 아주 넓은 사막을 이들은 걷고 있는 것이다. 사막 부족들의 길 안내가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인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걷던 길을 멈춘 샌디는 주위를 살피더니 바위산이 있는 그늘진 곳으로 가 자리를 잡고 사막 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찾으라고 하면서 가디갈 부족들도 함께 협조하려고 했다. 그들은 물기가 있는 모래구덩이에서 개구리를 찾아냈고 바위 틈에서 여러 종류의 벌레들을 찾아냈으며 바짝 마른 이끼들을 수집했다. 모래구덩이를 파고 마른 나뭇가지를 놓고 불을 붙여 타고 남은 수초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수집한 먹을거리를 동물 오줌보로 만든 여러 개의 물주머니에 넣은 후 모래 속에 덮어놨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음식이 있는 냄새가 사막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다음은 5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